안녕하세요. 조금 전 강연을 마친 윤혜령 엄마 서은숙입니다. 사실 저는 너무 평범한 엄마인데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냥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느낀 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런 예상도 못했고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청각장애인 딸을 둔 엄마가 되었어요. 두 돌이 되어도 말을 하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소아과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뒤로 돌려 앉혀놓고 귓전에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이가 박수 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청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에 그냥 아이가 말이 좀 늦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 아이는 진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도 나중에 알았어요. 청각장애인에게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그냥 1년을 흘려보는 거죠. 옛날 동전 100원에 어린이를 태워주던 리어카 목말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당시 저희 딸아이는 그 리어카 목말 타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 밖에 리어카 목마가 왔다는 신호로 어린이 동료가 엄청 크게 울려 퍼졌는데도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때 잠시 다니러 오신 친정 부모님께서 애 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때서야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 검진을 신청했었어요. 검사 결과는 심한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 가슴이 쿵쿵 뛰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과 행동은요, 아마 다른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 딸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길이었죠.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지만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관심과 모든 시간은 오직 딸의 그 부족함을 채우고 메운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딸 5살 때 특수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늦도록 아이를 붙잡고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어가면서 소리를 구별하는데 정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또 말을 잘하려면 혀가 좀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혀를 좀 강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혀로 뻥까자에 구멍을 내게 하고 또 호흡 조절을 잘 해야지만 되니까 호흡 조절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입김으로 아니면 입으로 휴지를 날리게 하고 또 소리를 길게 내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발성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잘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소리를 구별하게 하는 거, 또 한음절 그냥 한 번씩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하는 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아이가 언젠가는 말을 잘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한 번도 반복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다름없이 딸한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안델센의 백설공주 이야기였거든요. 책 속의 그림과 엄마의 저의 입모양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이는 왕자님을 살리기 위해서 물거품이 된 백설공주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어눌하고 서툰 억양이지만 저에게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해 줬을 때 또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딸아이는 혼자 독학으로 초, 중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교 졸업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직접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컴퓨터로 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일을 하면서 딸아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됐어요. 그렇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바리스타의 길은 딸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되었어요. 바리스타란 직업이 직접 고객과 상대하는 일이라 소통한다는 게 딸아이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들을 수 없어 일어나는 황당한 실수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생기자 딸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황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잘 이루지 못해 무척 어려워했어요, 그걸. 일을 하다가 실수로 컵을 깨트렸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당황해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었든지 태연하게 유리컵을 쓸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동료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 놀라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깨진 유리컵은 치우고 아니면 변상을 하면 되는데 왜 자기를 이상하게 보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라 더 그랬어요. 혜령아, 보통 사람들은 컵이 깨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면 일단은 주위를 살피게 되고 또 누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컵을 떨어뜨려 실수한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표하게 되는 게 모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야. 이렇게 상황에 따른 얘기를 나누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론 친구들과 다투었던 일, 사과하고 화해했던 일, 또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그 뉴스를 보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표현해 갔어요. 그렇게 아이가 조금씩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길 바라면서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그 공감이라는 거 참 어려워. 그동안 내가 공감을 잘해서 주고받았던 성장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에게도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한 일도 물질적이거나 현실적인 것밖에 없잖아. 자격증 딴 거, 대회 나가서 입상한 거, 또 돈 벌어서 엄마 화장품 사다 준 거, 그런 것들만 많지. 정작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었는데 내가 누굴 용서하거나 이해하려고 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 일만 똑부러지게 열심히 하면서 성공만 바라고 봤으니까 엄마 내가 참 이기적으로 살아온 같이.
그렇게요. 저는 딸아이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위로가 됐어요. 늘 사무적이고 책임감만 강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관계를 또 이해하는 법을, 공감하는 법을 고민하는 아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딸아이 마음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불씨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 타인과 공감을 고민할 줄 아는 아이로 잘 자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의 부족함만을 채워주려고 했던 제 생각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생은 서로 부족함을 지닌 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세상.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걸 딸이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돕고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딸을 보면서 저 자신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 삶에서 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돕되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2년 전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동작복지관 소속으로 장애아동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를 만났어요. 아직 말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족한 아이지만 천사 같은 그 아이에게 제게 가진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딸에게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저희 모녀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모녀는 IT 도움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LG U+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으로 전기 플러그 상태를 밖에서도 확인하고 끄고 켤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모녀에게는 정말 대단한 선물이었어요. 소리에 익숙지 않은 딸은 가끔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 TV 등을 켜둔 채 그냥 외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헤어드라이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해요. 그동안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지만 그 사물 인터넷 덕분에 전 정말 큰 걱정거리를 덜게 됐어요. 이렇게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아이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부족함을 없애려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부족하더라도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집중해 보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연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남매를 자식으로 두었습니다. 딸아이로 5살 터인 오빠가 있어요.
그동안 딸을 가르치느라 온통 희생만 했던 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유년 시절부터 엄마의 사랑도 관심도 모두 동생에게 줘도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아들. 때로는 엄마인 저보다도 동생을 더 이해하고 감싸놨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겠죠? 늘 우리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 정말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 딸은 지금 엄마 이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너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감사합니다.